위법, 알쏭달쏭한 현장,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자, 오늘도 역시 AI 그림에서 위법 상황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수첩 보여주시죠. 자, 일단 주차장처럼 보이네요. 예. 네, 무슨 상황일까요? 저는 지금 왠지 그 비싼 차가 그 주차된 차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느낌? 뭐 귀신같이 또 비싼 차는 알아보시네요.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땅바닥에 좀 붙어 있는. 예. 네. 낮을수록 비싸다. 오직 일부밖에 안 낮을수록. 보이는데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차가 못 나, 앞에 있는 하얀 차가 못 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잘하면 이렇게 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갈 수 있겠네요. 저기 CCTV 녹화 중도 그러니까요. 뭐가 CCTV 관련된 뭐가 있나 싶기도 근데 이 하고. 주차장은 진짜 엉망인 게 네. 후진 주차한 사람도 있고 맞아, 직진 옆에 주차한 사람도 우리 있고 지금 방향이 좀 또 다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차를 하면 되는 전면 주차장인 것 주차해야 같아요. 되는 데도 있잖아요. AI가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답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놀라운 게 네. 문제가 된 차를 제외하고 다 얘기했어요. 아, 진짜요? 어. 오, 뭐예요? 이야,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두 번째 사건 수첩 보여주세요. 위반 딱지가 붙었네요, 차에. 잠깐만, 뭘 위반한 거야? 저 잘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 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는 경차입니다. 경차가 네. 어쩐지 경차 구역에 네.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추리가 맞을지 오늘의 법률 포인트 공개합니다. 뉴스에서 저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한 장의 아파트 공지문 때문에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주차장에서 이 경차에 대한 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일반 주차면에 주차한 경차를 단속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를 본 네티즌들이 그야말로 갑론을박을 시작을 했는데 경차한테 주차비를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경차를 일반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 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반면에 그 일반 차는 경차면에 못 되는데 경차가 일반 차 자리에 되는 거는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경차를 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차는 무조건 경차 구역에 돼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경차가 경차 구역에 안 됐다 그래서 제재하는 규정은 우리나라 그죠. 법률에 아직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법에 따르면 총 주차 대수의 10%는 반드시 경차 구역으로 또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차 구역으로 설정은 하지만 거기에 안 됐거나 뭐 딴 데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하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일단 저 아파트에서는 뭐 아파트 주민 회의를 통해서 저런 식으로 경차 구역에 경차가 주차하지 않으면 위반 스티커를 뭐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주차 공간이 뭐 대한민국 어디도 다 이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긴 하죠. 예, 네. 뭐 이런 갈등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경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제재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경차 구역은 아무래도 좀 좁게 더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 두 대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 차가 만약에 되면 다른 경차가 아예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주차의 배려 차원이고 아직은 이게 법률상 제재하거나 뭐 불법을 규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경차 자리가 좁은데 그럼 굳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칸이 다 차지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일부러 그렇죠. 그 경차에다 네. 대서 옆에 못 되게 해서 맞아요. 내 차 뭐 문콕이나 이런 거 좀 방지하려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로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정말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차가 전혀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차 관리하는 그 업무 자체를 이제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고의성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죄가 된다고 하기는 아직은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법이 아파트 주차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데 아파트 주차장에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위반 딱지를 붙인다 또는 어떤 데는 더 강하게 돈을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적법하게 열리고 또 실제로 열린 회의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있었다면 지금의 판례 경향상은 유효하게 봐주고 있거든요. 그게 더 우선이에요? 네네. 아니 경차 모는 분들이 수가 적으면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게 번거롭거나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많이 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니, 근데 저렇게 네. 강력 스티커를 붙이면 저거 떼는 것도 떼기 어렵죠. 아주 어렵고 네.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거주지이면 거주지일수록 스티커 접착력이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막 바퀴에 쇠사슬 거는 데도 있고. 국회 접착력도 강하던데요. 국회에서 저 한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네, 왜? 뭘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한 잠깐 뭐 했는데. 네.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뭘 했다고 하던데. 국회에도 굉장히 강력한 스티커를 붙이시더라고요. 네. 네. 자, 국회에서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네. 자,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이야기를 했는데 퀴즈를 지금부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모르고 주차했다가 내지는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처럼 잠깐 잠깐 뭐 하려고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구역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보기 3개 드립니다. 1번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번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3번 여성 전용 주차구역. 아무래도 기자님, 뭐 네. 2번 아닐까요? 저는 2번이라고 네. 네. 아, 너무 쉽네요. 우리 정 기자님은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없죠. 네, 많지 네, 않아요. 드물어요.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좀 이렇게 그 배려 캠페인 차원이 아닐까 뭐 싶은 생각도 맞아요. 있고, 예. 근데 친환경은 왠지 제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골랐습니다. 변호사님이 뭐 정답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 친환경 자동차는 법률이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법이라고 해서 친환경 자동차 주차 구역에 오직 주차할 수 있는 것들은 전기 자동차,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만 거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 얼마입니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1번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아마 현실 생활에서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가끔 정부 청사에 가면 맞아요. 구역이 있어요. 저 옛날에 보훈처 네, 맞아요. 예. 갔다가 거기서 그 춘천 정부청사와 또 정부 세종청사에 가면 일부 구역이 이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배려 차원에서 되어 있는 주차구역 설정이고요. 이걸 위반하였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불법이 된다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 주차구역도 사실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네. 한데 일종의 어떤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안전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불법이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 여성 전용보다 뭐 가족 배려, 맞아요. 뭐 그죠? 예. 뭐 영유아 동반, 예. 뭐 임산부 이런 게 네. 오히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유아 동반 또는 임산부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배려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법률이 아예 개정이 되어서 2025년 1월부터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 공간이라고 아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여기에서 주차구역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인지는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 구역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좁다 보면은 이렇게 배가 나와 맞아요. 계시니까 네. 이게 그렇죠. 배가 눌리게 띄어서, 되잖아요. 예. 뭐 저도 잘 알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굉장히 좀 필요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네. 문이 활짝 열리는 수준까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전기차 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전용 구역을 비워두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반 주차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해서 이슈가 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한 장의 사진에 커뮤니티가 들썩들썩했었는데 네.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 차량 한 대가 충전 구역 주차면이 아니라
일반 주차면에 주차를 하고 충전구역 주차면에 있는 충전선을 끌어와서 길게. 네네 아. 일반 선에서 이제 충전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아하. 이게 왜 그러냐면 충전을 다 마치면은 차를 빼야 되거든요. 아. 차를 빼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 목소리가 있어요. 조금 뭐 얌체다. 네. 그래서 그런 또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네.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충전 마치면. 예. 그리고 그 충전 시설 아시다시피 급속이 있고 또 완속이 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 시설에서 충전을 했다고 하면은 1시간이 지나면 주차 이동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완속인 경우에는 14시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규제를 받는 장애인이나 친환경 전용 구역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장애인 없이 장애인 차량을 주차. 2번,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 3번,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언제일까요? 저는 왠지 1번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1번. 네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이 좀 이렇게 벌금이 세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저는 3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소방 주차 구역인데 일반 차량이 있으면 소방차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게 방해되니까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방구역. 이게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긴급하잖아요. 그러네. 소방차가 서가지고 소방 업무를 해야 되는데 차가 있다. 라고 하면 너무 공익적 관점에서도 정 기자님도 뭐 아셨겠죠. 방송을 위해서 1번이라고 하셨겠죠, 그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20대에서라면 차를 압류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뭐 그대로 밀고 가는 거.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네, 막 네. 소방관이 막 깨버리는데 맞아요. 유리 막 그냥 네. 깨버리고 소화전 옆에 대고 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없이 장애인 차량 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하면은 편익증진법 별표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전기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했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10만 원. 역시 10만 원. 네. 자, 그리고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했다라고 한다면 50만 원 부과됩니다. 보통 그 교통 약자를 위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을 하는데요. 히어로 가족들이 보기에 이런 주차구역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새 뭐 가족 주차장이 있으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유모차 전용 주차구역. 유모차가 있는 가족들을 유모차가 위해서.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거 어린이집 앞에 바로 있잖아요. 네. 유모차 주차. 유모차들이 다 나란히 유모차를 있는. 세우는 게 유모차를 아니라 갖고 유모차를 있는 갖고 사람. 있는. 네. 왜냐면 이게 아이를 좀 맞아. 들었다 놨다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좁은 구역은. 네. 저는 노약자 그 전용 주차구역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정교한 주차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었습니다. 뭐 외국인 전용 주차구역. 그거는 그러면은 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외국인들이 운전을 못해서 그러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도 뭐 그냥 그 세미가 보이길래 한번 좀 물어. 네. 감사합니다. 자, 주차가 어렵다 보니까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이 시비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변호사로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일단은 뭔가 진짜 소방구역 이런 것들은 과태료를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익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도 한데 근데 나머지의 어떤 우리가 주거구역에서의 주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보다는 배려가 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비가 나고 막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의 어떤 그 건축 과정에서의 그 주차구역 설정이 너무 협소한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차구역을 넓게 맞아. 만들고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사람들이 싸우게 놔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들 좀 참고가 돼서 주차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과태료가 없다고 전용 주차구역 침범하지 마시고요. 지킬 건 지키고 배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늘 마무리죠. 정 기자님 오늘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오늘의 단어장은요? 네. 아무 구역 전용 말고 전용 구역 준수하자. 알겠습니다. 네.